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또 5월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그렇죠?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월이고. 날이 어제는 좀 추웠고 오늘은 살짝 더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골프 치기 좋은 계절이네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5월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시고, 좋은 성과도 내시고, 저 한스 어드바이저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시니까 옆에 소개 좀 시켜주시고,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너무 안 눌러. 강의가 재미가 없으신가? 재미가 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쭉 가야 되는.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게 줌이 또 잘 안 돼. 주석.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할게요. 차입금의 또 원가가 있다랑 가소금 때때로 독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부채는 끝납니다. 부채는 끝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돈 있다고 원재료값 막 주지 마라. 이거는 결국은 제가 회계 얘기할 때, 기업 가서 회계 컨설팅 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은 정말 말도 못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가 현금을 좀 이게 잘 돌아가는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시면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불편한 게 크게 없죠. 그런데 현금 흐름이 안 돌아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맥 경화가 오면 정말 힘들죠. 기업은 더없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돈 있다고 원재료값 막 주지 마라.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 기일, 매수 매입 채무 지급 기일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에 맞게 경영을 해 나가시도록 대표님들께 좋은 컨설팅을 해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그 원가 개념에서의 그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을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원가는 이자예요. 이자인데 이게 최근 몇 년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이 이자 비용 감당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한다. 이거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차입금의 원가 개념, 이자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현금 흐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대표님 개인이 여유가 있어서 이 가수금을 넣는데 이 가수금이 때때로 독이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자, 다음 장. 우선 차입금에도 원가가 있다 해 바로 오타가 나옵니다. 차입금 생산을 고려해라가 아니고 차입금 생산을 고려해라가 아니고 생산성. 차입금 돈을 빌릴 때도 생산성을 생각하고 돈을 빌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근데 사실 이게 참 중소기업 현실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딱 맞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정말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항상 급하니까 무슨 생산성을 고려해 있을 때마다 빌려야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빌릴 때는 이 돈을 빌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활용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자금을 빌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금리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고 시중에 나가서 서점에 가보시면 금리를 쉽게 설명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금리는 돈의 가격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한스 어드바이저가 뭐 아는 사람 친구한테 뭐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할게요. 뭐 친구 관계니까 이자를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1,000만 원을
천만 원을 1월 1일 날 은행 통장에 딱 넣어뒀어요. 그래서 3%의 이자가 붙어요. 단리로 그냥. 그래서 1년 금리가 딱 지나면 얼마요? 30만 원이 생겼겠네. 이 30만 원이 돈의 가격이죠. 내가 가만히 돈을 놔둬서 이 돈의 가격에 은행에 내가 예금을 했다라는 건 은행에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행은 내가 예금한 천만 원을 남한테 빌려줘서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게 뭐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자로 돈을 벌잖아요. 금리. 돈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가격이 적으면, 그렇죠? 적으면, 시장 이자율이 적으면, 낮으면, 은행에 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그게 뭐 어떤 사채를 남한테, 야, 이게 은행에 넣어두면 3%인데 내가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야, 이거 5% 주면 내가 너 빌려줄게. 그쵸? 혹은 내가 이 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놔요. 그리고 가만히 지났던 1년 뒤에 이 물건이 1,100만 원이 되면 저는 10%의 이익을 받은 거죠. 그쵸? 내가 친구한테 빌려줘서 5% 받았을 때는 5%의 이익을 받는 거죠. 은행보다는 좀 높은 이익을 본의 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내가 친구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뛸 가능성도 있잖아. 1,000만 원이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 얘가 뭐 1년 안에 갚기로 했는데 3년 뒤에 갚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물건을 사놨어요. 물건을 사놨는데 이게 한 10% 정도 1,100만 원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놨는데 이게 900만 원에 팔아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리스크죠. 왜 투자할 때 그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자, 돈을 빌릴 때도 고민을 해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업이 3억 원을 빌렸어요. 3억 원을 빌렸어요. 금리가 4%고 만기 일시 상환하면 단순한 겁니다. 1년. 1년이에요, 이거는. 계산하기 쉽게 그냥 오늘의 강의는 그냥 돈의 가격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자가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법인세를 1,200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를 20% 가정할게요. 쉽게 하기 위해서 19%가 아니고 20%로 한 거예요. 24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죠. 세금을 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 이자 비용은 960만 원이에요. 만기에 3억 1,200을 상환을 하겠죠. 7%일 땐 이렇고. 그러면 내가 3억을 빌렸지만 3억 원을 빌린 게 아니에요. 3억 96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 3억 960만 원 이상의 뭐가 나와야 돼요? 3억 960만 원 이상의 이익 창출을 해야 내가 빌린 돈에 대한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제가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차입금 원가. 단순하게 차입금 원가. 단순하게 그냥 이자 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응? 960만 원 이자가 들어가니까 이만큼 더 벌어야 돼.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3억 960만 원의 원가를 반영을 해서 더 효율이 나는 제품 판매를 하고 상품 판매를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효과를 제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요거는 만기 일시 상환이잖아요. 밑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실이자 비용은 50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러면 3억을 빌렸어요. 3억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원리금 균등 1년 가정한 거예요. 매년 2,550만 원씩 매월 상환을 해야 돼요. 요 정도씩. 대략입니다. 이 정도씩 상환을 한다는 건 또 이 정도의 뭐를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을 고려를 해서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업은 자금 수지 계획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에도 원가가 있다라는 개념, 금리 개념, 그리고 내가 차입금을 상환할 때 그만큼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경영을 하시라고 대표님들하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기업의 유동부채를 분석하고 컨설팅 하실 때는 반드시 이자 비용과 이것을 빌린 것에 대한 어떤 효율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단기 차입금의 경우는 대부분 운용자금으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 월 상환 금액 이상의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되고, 자, 차입금으로 원재료를 구매해서 매출을 발생시켜도 수금이 상환기일보다 늦다면 이자 비용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현금 흐름이 안 돌아가면. 그리고 운영자금이라는 건 비용으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으로 다 소멸되니까 원금과 이자가 원가인 개념이에요. 원금과 이자, 원가인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생산과 연결되지 않는 차입금일수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운영 자금이 없어서 운영 자금을 차입하는 기업의 경우, 운영 자금이 없어서 운영 자금을 차입해서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이 운전 자금 현금 흐름을 생각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결국은 기업의 돈맥 경화가 와서 기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은 돈을 빌릴 때 이 돈을 빌려야 되는 이유, 이 돈이 원가, 그 다음에 돈의 효율, 빌린 돈에 대한 효율들을 생각하고 돈을 빌려라. 차입금에도 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 가수금 얘기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들 장기 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기계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그것도 효율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자, 가수금은 여러분들 제가 그 혹시 가수금에 대해서 좀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게 오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수금 출자 전환 10분 컨설팅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가수금 출자 전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10분 컨설팅에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가수금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제 동영상 가수금 출자 전환 10분 컨설팅 가수금 출자 전환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가수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독이 되냐면 이게 일단 가수금은 자금 출처가 중요해요. 이런 거잖아요. 회사의 대표님이 돈을 넣는데 이게 한 문제가 뭐야? 자, 제 거래처 대표님이 30억 원을 회사에 가수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요. 방자대출 이자의 4.6%를 받아요. 이 대표님은 뭐 해피하죠. 월급도 받고 이자도 받고 얼마나 좋아. 회사도 잘 되고. 근데 이 30억 원을 뭐 그냥 회사에서 돈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고 이 회사는 현찰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우 비싼 상품을 사서 이렇게 유통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대표님께서 어, 오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시면서 아마 그때 양도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셨거든요. 매각하시면서 현금 자산이 많이 들어왔고 그 현금 자산을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소금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있어요. 뭐 금전 소비타차 약정서 이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기업은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하겠죠.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경영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30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금 출처가 불확실하다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다. 이게 가수금이 왜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이 대표님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대표님이 30억 원이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디서 30억 원이 생겼지라고 봤는데 이 양반이 30억 원이 생길 수 있는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자, 세무당국에서 보기에 이 양반은 연봉이 뭐 한 2억이고 이 사람이 뭐 임대 수익이 아주 뭐 30억 원을 만들 정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돈이 도대체 어느 구멍에서, 어느 파이프라인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30억 원이라는 가수금을 넣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서 돈이 생겼겠네? 이 돈이 어디서 생겼다는 건 뭐예요? 매출을 누락을 시켰거나, 그러니까 즉, 세금을 안 낸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세금을 안 낸 돈이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가수금이 많은 기업은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가수금 규모가 크면 이 대표님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이 법인밖에 없다. 이 회사밖에 없다. 이 법인밖에 없다 그러면 매출 누락을 의심을 하고 매출 누락이 의심이 됐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해처분은 뭐예요? 상해처분은 무슨 세금이죠? 소득세. 응? 등을 한꺼번에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가수금 그래서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부채 비율 문제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래서 비정상적 이 회사는 30억 원은 사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가수금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30억 원씩 가수금 넣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긴 정확하게 자금 출처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매출 누락 의심문은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과다 가수금은 자금 출처 물을 수밖에 없고 이게 소명이 안 되면 법인세, 부가세, 대표님 상여처분 등의 세무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 30억 원은 뭐예요? 대표님 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상속 상황이 발생이 되면 상속 재산과 합산해가지고 상속세를 납입해야 됩니다. 큰 돈이죠. 결국은 가수금은 결국은 대표님들이 회수해야 돼요. 가수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 저기 멤버십 여러분들이 가수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회수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회수하는 거예요. 빌린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출자 전환해서 이제 자본금으로 가져가죠. 자본금으로 가져가죠. 그럼 결국은 이것도 어떤 개념이 되냐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상속재산으로 이제 합산이 되는 거죠. 회사의 자본금이 높아졌다는 건 뭐예요? 그 기업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수금을 빨리 회수하면 좋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출자 전환하면 이걸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뭐 어렵진 않아요. 가수금을 회수하면 이건 나중에 출자 전환했다가 소각하면 돼요. 이익 소각해서 가수금만큼 소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소각하냐면 시가 소각하지 말고 액면 소각하면 됩니다. 액면 소각하면 가수금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는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수금 있으면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빨리 가져가라. 이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가수금에 대한 그 뭐 출자 전환이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스 어드바이저의 10분 컨설팅에 가수금 출자 전환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혹시 찾아보시고 없으면 아마 제가 이게 비공유해 놨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그 가수금 출자 전환은 공유로 바꿔 놓을게요.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수금 왜 독이 되냐면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은 세무조사가 리스크가 있고 이 가수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가수금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메인 강의는 여기까지고 지우고 다음 강의 제목 좀 보고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어, 가수금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제 현찰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손익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음 제목은 수익과 이익은 다르다. 이제 사실은 파트 4.5가 제가 얘기하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관리회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보시기에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꾸준히 봐주시면 분명 회계 컨설팅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확신합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소제목 볼게요. 수익과 이익은 다르다의 소제목은 수익과 이익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대표님들 이거 몰라. 모르는 분들 많아. 수익과 이익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이익의 종류, 매출 총이익, 뭐,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뭐, 세전이익, 뭐, 당기순이익,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까?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 그 듀퐁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듀퐁 공식 그 재무 비율을 보는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듀퐁 공식. 거기에 보면 아 이익의 의미를 좀 담아놨어요. 듀퐁이라는 회사 아시죠? 듀퐁. 그다음에 비용 관리.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구분 관리해라. 그다음에 손익 전망은 해야 사업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건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로 컨설팅, 다음 주부터는 손익과 관련된 수익과 이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5월 달 날도 좋고 활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그 결과들 많이 얻어가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아니면, 여기 제 이메일로 있으니까 이메일로 저기 뭐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남은 연휴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